네, 후보자님 총리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느끼는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은 역대 총리와는 아마 비교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역대 하도 이제 재산 문제가 얘기가 되길래 역대 국무총리들 재산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13년간인데 정홍원 총리부터 한덕수 총리까지 해서 봤더니 평균 재산이 33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는 정치자금 제외하면 사실 1억도 안 되는 재산을 갖고 계시고 그 과정에 이제 재산이 너무 없는데 추징금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착실하게 내시는 바람에 한 번도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출판기념회, 경조사 비용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는 사실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출판기념회 비용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물은 기억도 없고요. 그걸 묻겠다고 생각했던 의원님들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 질문을 받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유지를 해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조의금이나 출판 기념회 비용이 들어오고 바로 그것이 이제 연말에 근접해 있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추징금을 납부를 하시고 하는 바람에 아마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재산 상환과 관련한 부분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추징금 납부 현황을 봤더니 저희도 날짜는 몰랐었는데 그 해에 납부는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은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추징금 납부 일자를 알려드리면 이것과 관련한 궁금증은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이제 인사청문회 하면은 출판기념회 경조사비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맞습니다.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개 연말에 근접해서 다들 출판기념회를 하지요. 왜냐하면 특히 총선 출마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출마 예정 언제까지 출판기념회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연말 아니면 당해의 1월 정도에 거의 다 하셔서 그 전 연말에 하신 분들은 연말 재산 등록 기준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총선 출마해에 출판기념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명부 등록할 때 그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그러면 한번 다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조사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 경조사에도 해당이 되시고 출판기념회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안 가질 수는 없겠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때. 그러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질의할 때는 조금은 같은 공직자로서 의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아빠 찬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몇 개 얘기가 되어서 자제분 관련한 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코넬대 진학하고 그것과 관련한 학업 유학 비용이 아마 많이 들 텐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께서는 두 분이 헤어지시면서 당시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 전세금이죠. 그거를 전 배우자에게 전달을 하고 대신에 두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전 배우자께서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왜 아이들이 유학까지 갔는데 비용을 정말로 하나도 보낸 게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두 분이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찌 보면 이제 집안의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조금 존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장남의 동아리 활동인데요. 청신국제고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본인이 회장도 아니고 동아리가 표절방지위원회 동아리입니다. 표절방지위원회. 왜 이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023년인데요. 그때 이제 그 김건희 씨, 당시 김건희 씨 표절 사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대필하고 해외 사이트에서의 에세이 표절, 이렇게 해서 사실 중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표절 시비와 관련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학생들이 사실 이거는 조금은 윤리적인 학습윤리 교육 과정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그 표절방지위원회 차원에서의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국회에 좀 전달이 되고 법상으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마음먹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적절하게 그것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어찌 보면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스스로가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학습 과정의 문제들을 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게 잘못 평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빠 찬스로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려요. 네, 뒷부분에 좀 관련해서.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만 드리면 하시죠. 그 표절 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활동이었고 말씀처럼 제가 이러저러한 아빠로서의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이들과의 소통 이런 것은 비교적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본인의 활동이었고 이른바 흔히 아빠 찬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대학 진학에 그 활동 중에 국회와 관련된 입법 청원이 혹시 원서에 활용되었는가는 명확하게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제가 그것은 혹여라도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실 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 누나 다 몰랐는데 본인이 그거를 뚫어서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한 언론들에게 해당 그 해외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라는 것을 이메일을 보내준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는 전혀 이른바 아빠 찬스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